조금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기억을 다 살리셔야 되니까, 알았죠? 네. 잘 들으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자료로 이제 뽑아놓은 문제들은요, 꼭 다 이해하고 다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해봐서 알 거야. 얘가 한 번 듣고 잘 기억하면 충분히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알았지? 해봐, 할 수 있어. 자, 갑시다.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해서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풀이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연립 방정식, 부정 방정식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자, 오늘은 차수가 3차인 거에 대해서만. 자, 3차 방정식만 다룰 겁니다. 알았죠? 자, 근데 이제 이 3, 4차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요, 한 가지 방법밖에 안 배워요. 뭐냐면 여러분 앞에서 다뤘던 거 인수분해요. 그리고 3차는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4차는 여러분 뭐 보기차식을 치환해서 만드는 형태, 개수가 대칭인 형태 다양하게 배우죠? 3차는 3차식의 인수분해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뭐냐면 인수정리요. 인수정리가 뭐예요? 대입해서 0 만드는 거 찾는 거지. 그치? 그래서 3차를 1차와 2차로, 그리고 2차를 또 1차와 1차로 분리하는 형태죠. 그래서 그 인수분해만 할 수 있으시면 3차 방정식의 풀이는 끝나요. 근데 방법이 진짜 되게 단순하잖아. 딱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개념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요, 3차 방정식이 더 어렵습니다. 다양하게 물어보는 형태들이 많아요. 알겠지? 오히려 4차가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더 쉬워. 그래서 자, 기본적인 이제 풀이부터요, 여기서 이제 식 만드는 거 조금 계산량을 줄여가면서 여러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야, 근데 이제 까먹지 않아야 되는 거, 당연히 이제 인수정리. 뭐요? 어떤 값을 식에 대입했을 때 0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fx라고 하는 식이 뭐예요? x-a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기억하죠? 이제 낯설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 여기서 이제 자주 쓰일 게 뭐냐면, 자,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 이거 전개하는 전개식 기억하십니까? 자, x 세제곱 뒤 어떻게 돼? 마이너스 하나씩 더한 거 x제곱이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x에 3개 곱한 거. 자,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지? 곱셈 공식 까먹고 있으면 안 돼. 알았죠? 자, 그래서 자, 요 앞에서 배운 요 개념들 갖고 문제 풀 때 요것만 자연스러우면 계산량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알았지? 자, 가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풀이에 대한 거는 제가 그냥 슬슬 가면서 하게. 자, 첫 번째 1번부터요. 야, 이거 내가 다 풀어줘도 18개밖에 안 돼. 우리 다 풀고 다 풀지도 않겠지만, 알겠지? 그 18개만 잘 듣고 이해하려고 해라. 쓸 필요도 없다. 알았지? 영상 남겨놓을 거야. 매 시간마다 남겨놓을 거야. 쓰면서 막 설명을 놓치지 말고 그냥 최대한 집중해서 잘 이해만 해. 알았지? 자, 간다. 자,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0. 자, 얼마 대입하면 0 됩니까? 1 넣으면 되죠? 쉬운 거부터. 물론 다른 숫자 찾을 수도 있어. 자, 1 넣었을 때 얘가 x-1. 그리고 자, 우리 교과서상에서는 원래라면 뭘로 이제 풀이를 주로 해줘? 조립제법이죠. 조립제법으로 해주죠. 근데 자, 조립제법보다는 일단 3차 형태는 뭐? 그냥 전개역으로 가는 게 편하다고 했어. 자, 그래서 앞에 거끼리, 뒤에 거끼리. 자, 여기 몇 x입니까? 빨리빨리 이제 뭐 암산해봐. 이 정도는 돼, 이제. 마이너스 x입니다. 뭐 2차항을 만들든 1차항을 만들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돼야 마이너스 2x제곱 되겠지? 자, 그럼 이제 2차로 내려왔으면 얘를 또
x-2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하면 근이 다 구해지는 거지? 자, 그래서 뭐 제일 큰 거는 2가 되겠고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 2번에서는요. 자, 이제 근의 형태를 알려주는데 뭐 이제 근의 공식을 쓰는 경우도 있어. 봐봐. 이거 설명만 하고 넘길 건데. 자, 어떤 3차식을요. 내가 뭔가를 대입해. 여기도 역시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1차와 2차의 곱의 형태로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2차 방정식 풀 때도 알죠? 얘들아, 곱해서 0이 된다는 건 얘가 0 되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되는 거지. 맞지? 얘가 0, 즉 x는 1 또는 얘가 0인 거. 그럼 여러분 이거 풀 때는 분리시켰으면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만 보면 2차 방정식이죠? 그럼 당연히 뭘 써도 돼? 근의 공식을 써서 해를 구한 경우도 있는 거야. 인수분해 안 된다. 당황하지 마라.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형태가 이제 뭐예요? 거기 풀마 루트의 형태가 나오죠? 허근? 괜찮지? 나 이거 안 구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구하시고. 자, 그 다음 3번. 졸리지 벌써. 해봐 3번. 딱 1분 안에 끝내서 3번. 끝났어야죠. 선생님, 저는 계산이 느린데요. 가 아니라 봐. 자, 일단은 근에 대한 쓰입은요. 2차 방정식 공부하면서 많이 해봤죠?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찾을 수도 있고 대입해서 모양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지? 지금은 수니까 당연히 대입해서 뭘 구하란 얘기야? K를 구하란 얘기지. 뭐 이런 건 깊이 있게 사고 안 해도 알 수 있죠? 자, 3 집어넣어서 27 마이너스 9K 그 다음에 3K 더하기 6의 마이너스 9는 0.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6K고 24요. 그러면 K 값이 4라는 거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지? 자, 그럼 얘가 이제 4인 거 알았어요. 물론 여기도 이제 뭐 6이 됐겠지만 보세요. 나머지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자, 이미 우리한테 3이라는 걸 알려줬어. 저 K 넣어놓고 뭘 대입하면 0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바보. 얼굴 알아서 잘 가려라. 지각생에 대한 초상권 없다. 나 편집할 줄 모른다. 자, 그럼 봐봐. 3 했으면 그 뒤에 자, x제곱에 플러스 3 놓고 여기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x 하면 되죠. 는요. 자, 여기서 나머지 두 근을 구하면 역시 바보. 왜? 두 근의 합 물어봤지? 그거 뭐야? 2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해야지. 그래서 자, K는 4였고요. 두 근의 합은 1이었네요. 답이 5. 3번 나오겠지. 괜찮지? 괜찮지? 자, 됐고요. 4번. 자, 봐봐. 자, 4번. 자, 그 문제 봐봐라. 3차 방정식 x세제곱 쭉 나와 있는 거에 두 근이 마이너스 1,4일 때 나머지 한 근을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지? 얘들아, 이거 풀라고 하면 어떻게 풀 거야?
생각해봐. 3차 방정식이고 보니까 뭐 A 있고 B 있고 그죠? 두근이 마이너스 1과 4라고 주어져 있네. 자, 이거 어떻게 풀면 돼? 얘기해봐. 얘기해봐. 대입. 자, 봐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4 대입해. 그럼 A, B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두 개 나오겠지? 그럼 연립하면 A, B 구해지겠지? 그리고 나서 그걸 인수분해했을 때 나머지 한 근이 구해지겠지? 맞나요? 이게 이제 가장 단순하게 내 노동력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야, 봐봐. 자, 이렇게 풀어보자. 너네 3차인데 근을 2개나 줬다는 건 인수 2개나 알려줬다는 얘기지. 그럼 나는 인수를 하나만 더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쵸? 자, 봐봐. 세제곱에 ax제곱에 p 플러스 1 3b. 자, 여기에 두근이 마이너스 1과 4래.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고 4 대입해도 0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근데 앞에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식이네. 그럼 제가 이거를 나머지 한 근을 그냥 K라고 둬볼게.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네들한테 자 A와 B와 나머지 한 근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니? A, B 물어본 적 있어 없어? 그러면 물어보지 않았는데 A, B를 찾고 있으면 계산을 좀 더 했단 얘기야. 봐봐. 야, 이거랑 같은 식이라고. 내가 아까 여기서 조금 지워졌지만 이 식 자주 쓸 거라고 했지? 자, 봐봐. 야, 그러면 A, B, B잖아? 다 구하지 말고 우리는 어쨌든 K만 구하면 되거든? 봐. 1차항의 개수는요. 2개씩 곱한 겁니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4에 4K에 마이너스 K죠? 그러면 3K 마이너스 4가 B 플러스 1이에요. 우리 아까 여기서 했어. 1차항의 개수는 AB, BC, CA의 합이라고. 마이너스 4 플러스 4K 마이너스 K의 합이 개수가 된다고. 그래서 나는 1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끼리 개수 비교한 거야. 자,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 어디? 상수항. 자, 그러면 다 곱해 4K 뭐예요? 3B. 여기다가 세배해서 이 두 식을 내가 뭐하면 빼버리면 여기서 남는 문자는 뭐야? K겠죠. 우리 뭐 구하면 돼? K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B를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거 3 곱하면 3B 더하기 3이니까 빼버리면 3B끼리 지워지죠? 그럼 남는 건 K에 대한 1차 방정식이지. 너네한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라 그랬어? 나머지 한 근인 K 물어봤잖아. 그치? 굳이 A, B 안 구해도 괜찮은 거야? 미정계수 있다고 무조건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괜찮니? 응. 자, 물론 여러분이 처음에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대입을 통해서 A, B를 구하고 그걸 인수분해해서 근을 찾아야지 라는 생각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계산량이 늘어나. 그러면 시간이 당연히 부족할 거라고 알았지. 자, 기억하세요. 나 이제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건 시험으로 물어볼 거야. 알죠? 여러분은 그렇게 못 느끼시겠지만 눈 한번 깜빡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또 다음 주부터 주간 테스트 본다고 한다? 알겠지? 네. 자, 5번. 자, 별표. 5번의 별표. 자, 5번. 나올 확률이 높은 3차 방정식 문제요. 자, x세제곱에 자, 1 플러스 2k 그리고 2k
얘가 자 중근을 갖는데요. 중근이라고 하는 건 어딜 가나 다 중요하거든요. 자 얘들아 중근을 가지려면 어쨌든 방정식을 풀어서 체크를 하는 건데 3차 방정식의 풀이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 인수정리밖에 없다 그랬어?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 할 때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자 미정계수 문자 K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 저걸 인수분해 하려면 X에 얼마 대입하면 돼 그럼? 빨리 얘기해봐. X에 얼마 대입하면 돼요? 네. 1. 왜 1이죠? 그거지. 내가 물어본 게 그거야. 문자 K가 섞여 있을 때 너네가 뭘 대입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합니다. 0, 1, 2, 3 이게 아니라 K를 기준으로 이 K가 없어질 만한 X를 생각하라 그랬죠. 기억날까요? 그래서 플러스 2K는 건드릴 수가 없죠. 그럼 내가 여기다 X에다 뭘 넣으면서 저걸 지우려면 마이너스 2K가 있어야 되니까 X에 1 넣어보는 거야. 그럼 실제로 1,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사라진단 말이야. 됐어? 자 그럼 간다. X 마이너스 1에 X제곱에 자 여기 낚이지 마. 잘 봐. X제곱이 없어. 그 말은 0X제곱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좀 편한 겁니다. 플러스 X면 되고 상수항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X제곱의 개수가 0이라고. 그래서 0X제곱 만든 거야. 괜찮아?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야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봐봐라. 이것도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요거 얘가 어쨌든 인수분해가 뭔지는 몰라도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해봅시다. 야 그러면 중근을 갖는 경우는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내야 돼요. 중근을 갖는 경우는 뭐뭐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내가 말했지만 너네가 중근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막 기계적으로 판별식이 0이에요. 떠올리지? 그건 어디서? 2차 방정식 안에서. 그러니까 봐봐. 판별식이 0이 되는 즉 첫 번째 상황은 알파랑 베타랑 같으면 중근이죠. 중복된 근이면 중근인 거야. 괜찮아? 야 근데 두 번째 상황 이게 중요한 건데 얘네 둘이 같은 게 아니라 이 중에 누구랑 여기 있는 얼마랑 1이랑 같아도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중근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알파, 베타 어떤 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 있는 거랑 같은 값이 존재해요. 알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베타가 될 수도 있고. 야 그래서 이런 경우도 중근이라고. 알았지? 오케이? 자 봐. 만약에 알파랑 베타랑 같은 즉 여기서 중근이 생긴다라고 하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인 겁니다. k는 마이너스 8분의 1이겠죠? 그러면 예진아 이 경우는 어떻게 구해요? 알파랑 1이랑 같대요. 그럼 얘가 1이 되는 거지. 그럼 저 때 k는 어떻게 구해? 2k. 2k가 뭐?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봐. 봐봐. 이게 이건 거야. 우리가 알파는 1이라고 줬잖아. 그지? 그럼 이런 거 있으면 우리 뭐 하면 돼? 생각해봐. 떠오르는 대로. 이런 식이 곱해져 있네. 얼마? 어?
아, 못 들었어 내가. 얼마 대입? 1 대입. 1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는 거지. 오케이? 당연한 얘기야. 뭐냐면 알파랑 1이랑 같으면 얘가 1을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고 대입하면 성립해야지. 대입하면 0이 돼야지. 그러니까 두 번째 상황은 여기 앞에 있는 1이라는 근을 대입했을 때 0을 만들면 또 중근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1 집어넣었을 때 2-2k가 0이면 k 값은 1이 되겠죠. 됐나요? 괜찮나요? 야, 봐봐. 이 문제를 내가 살짝 변형을 해볼 거거든? 잘 봐라. 중근을 갖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자, 질문. 이 3차 방정식이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K의 범위를 구하세요. 해봐. 공간 많지? 밑에 해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K의 범위요. 빨리 해봐. 이 중근의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 상황은 이어갈 수 있어요. 내가 말했어. 그 밑에다 이제 여러분 조건만 바꿔.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윤선 암산 중. 내가 이 물어본 딱 질문을 던졌을 때 저 새끼가 또 이걸 의도하고 이렇게 물어봤구나 다른 생각이 들면 그럼 절대 안 틀리는 거야. 응? 빨리 생각하세요. 잠을 깨시고. 해볼까? 자, 봐봐. 별거 아니죠? 야, 생각해봐. 여기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이면 여기 1 하나 있고 여기서 몇 개?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면 되지. 그래서 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돼. 그래서 k값이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크다. 되나요? 나왔지? 이거 안 나온 사람 생각할 수 있지? 그지? 이렇게 함정을 팔 거라고. 알았지? 야, 여기서 저렇게 물어보는 거 진짜 저렇게 정말 아무 함정 없이 이렇게 물어봤다. 너네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감사합니다 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내주면 감사합니다 해야 돼. 봐. 근데 질문이 뭐였어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지. 근데 여기 아까 다 구해놨잖아? 야, K가 1이면 무슨 근이야? 중근이지. 봐봐. 야, K가 1이면 직접 보여줄게요. 얘가 1 대입했을 때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치?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야? 아니지. 저 판별식은요, 딱 얘만 관찰했을 때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다지, 요 앞에 1까지 딱 끌어왔을 때는 1이랑 같아지는 것도 생겨버리잖아. 그지? 이게 함정이라고. 혜민아 맞았어? 봐. 그럼 봐봐. 여기서 K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라고 나왔으면 이제 1일 때는 중근을 가지니까 답을 어떻게 써주셔야 돼? 마이너스 8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단 작아야 돼. 또는 무조건 끊기면 또는이 알았지?
K가 1보단 커야 돼. 즉 중간에 1을 빼야 돼요. 알았니? 분명히 얘기했다. 이 문제의 의도는 내가 빼놓은 1차와 남은 2차 사이에 중복되는 근이 생기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알았지? 알았지?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근이라고 나와서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쓰더라도 뭐예요? 얘랑 동일한 근이 발생하면 안 된다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알았지? 꼭 잡아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중복된 근의 존재 여부다. 그렇지? 서로 다른 세 개가 되려면 중복이 없어야 되고 중복이 되는 상황은 2차에서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2차의 하나와 앞에 있는 1차의 근이 같을 수도 있다. 알겠어? 꼭 기억해. 천천히 오래 얘기했어요. 네,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별표까지 쳐놨죠? 다음 가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자, 이제 6번, 7번 이제 여기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자, A에 x 알파, x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양을 바꿀 수 있죠? 맞나요? 자, 그래서 봐봐. A x제곱에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x 그 다음에 플러스 A 알파 베타 해서 이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는 익숙하게 외우고 있죠?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이거분의 이거의 부호를 바꿔주면 A가 약분되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분의 이거 하면 A가 약분되면서 알파 베타 나오죠? 자, 3차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또 나와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 자, 얘 세 실근, 실근 필요 없어요. 세 개의 근이 그냥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표현해보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괜찮나요? 자, 그러면 야 이거랑 그냥 연관지어서 보여주려고 내가 모양을 만드는 거지 원래 이제 막 유도할 때 이렇게 사실 이걸 다 전개해서 보여주는데 그냥 우리는 결과를 좀 외우고 할 거다. 이거 외우고 있듯이 자, 봐봐. A의 x세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 플러스 A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거든요. 그러면 봐. 내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D가 되는 거야. 계수 비교하면서 봐. 그래서 자, 이거분의 이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세 근의 합이 되는 거고 이거분의 이거 그대로 쓰시면 곱한 두 개씩의 합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얘분의 얘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면 A 지워지고 플러스로 알파 베타 감마가 되죠. 그치? 네. 그냥 유도 과정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고. 충분히 전개를 통해서 너네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결론은 이거다. 자, 이걸 외우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자, bx 제곱 cx 더하기 d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a분의 b 첫 번째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A분의 C 두 번째.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다시 마지막.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번갈아 가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한 개씩 더한 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세 개 곱한 거. 하나, 둘, 세 개가 된다. 알겠니? 괜찮아?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3차 방정식이 하나 주어지면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곱해서 더한 값들이 바로바로 보여야 돼. 알았지? 자, 그 문제 6번. 사실 6번 푸는데 여러분 10초면 되거든요. 해보세요. 공식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 자, 제가 말하는 의도로, 자,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자, 베타, 감마에 감마, 알파. 저거 보면, 저거 떠올라야 돼? 뭐요? 하나, 둘, 빼기 셋. 우리가 한 개씩 더한 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세 개 곱한 거는 근과계수와의 관계로 다 찾을 수 있지? 그러면 얘에 대한 변형식을 좀 기억해 주시면, 하나, 그리고 둘, 빼기 셋. 이거 말한 거예요. 알았지? 자, 얘는 그냥 불러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얼마? 마이너스 2. 자, 얘는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빼는 거니까 4 마이너스 2. 답은 2가 나와야죠. 네. 그래서 답 5번이에요. 괜찮아? 7번도 한 20초? 할 수 있어. 빨리.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부호를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봐봐. 제가 막 10초 만에 풀 수 있어, 20초 만에 풀 수 있어 라는 게 이제 막 문제를 풀면서 이거 말하는 거구나 하면서 슬슬슬슬 보이시면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알았죠? 자, 얘는요 별거 없어. 아까처럼 뭐 공식을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 분수. 자, 얘를 더하면 3분의 2라고 했는데 얘들아, 분수 정리의 기본이 뭐예요? 통분이죠? 그럼 얘는 감마, 알파, 베타를 다 각각 더해주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감마, 알파, 베타니까 결국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되겠죠? 자, 그럼 근과계수와의 관계로 찾아오시면, 자, 이렇게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이죠? 맞아요? 그러면 A는 2죠? 네.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전혀 없었다. 괜찮아? 자, 8번, 9번이 진짜 쉬운 거라서 여기까지 좀 하고 시작. 자, 근데 8번 내가 니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보자. 8번 그냥 한번 해볼래?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봐. 계산을 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8번 해보세요. 꼬리표상의 점수를 적어. 받았지, 꼬리표. 기억이 안 나? 넌 집에 가서 카톡으로 보내. 안 보내면 동생한테 점수 공개한다. 가볼게요. 자, 봐봐. 얘들아. 지금 A, B가 뭐라 그랬어? 유리수라고 했지. 맞죠? 자, 유리수, 개수, 유리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1 플러스 루트 2면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근도 같습니다. 라는 걸 3차 방정식에서 배운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에서 배운 거잖아. 근데 결국 3차라고 하는 건요, 1차와 2차의 곱으로 분리가 되죠. 무조건 3차 안에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여러분이 3차 그래프에 대해서 절대 공부를 하진 않아요.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건데, 예를 들어서 3차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요런 식의 형태가 그려져. 혹은 뭐 요런 식이 그려지는데, 그러면 결국은 얘가 이렇게 쭉 내려가 쭉 올라가기 때문에 1차는 무조건 존재를 하거든요. 인수로서. 그렇기 때문에 3차는 절대적으로 1차와 2차로 분리가 됩니다. 알았어? 그러면 그 3차 안에는 2차 방정식이 있는 거고, 니네가 2차 방정식에서 배운 개념을 그대로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야, 알았지? 3차에서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 아니 그냥 우리 2차에서 배운 걸 그대로 써도 괜찮아, 알았지? 그러면 이렇게 근이 두 개가 있을 때 2차에서 공부했던 걸 잘 떠올려봐. 너네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나오면 일일이 대입했어? 저걸로 뭘 이용하면 편했어? 그렇지, 근과계수의 합곱을 이용하는 게 제일 편했었지? 그래서 3차도 마찬가지예요. 자, 합은 2고 곱은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합곱이 이렇게 되어 있는 2차를 만들 수 있지? 반대로 그대로. 그럼 끝난 거 아니겠니? 얘들아, 3차는 2차 곱하기 1차라니까? 그럼 2차가 만들어졌으면 앞에 뭐예요? 앞에 꺾기리 앞에, 뒤에 꺾기리 뒤에. 식을 완성시킬 수 있죠. 그러면 또 전개 하지 말고 A는 1, B는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개수 비교하면 되잖아. 그래서 자,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괜찮아? 자, 똑같은 문제 9번. 자, 9번은 자, 분산 한번 시작. 해봐, 빨리.
두 번에 답 안 나온다. 그럼 나랑 1대1이야. 답 내세요.